최저임 염료도 다운. 핫핫성 캐나다 호글 마스크 H 그레이 블랙 3종에 호글 3개를 더 6종 3세트가 50% 파격 인하 29,800원.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 Next. 채널 차이나. 사랑하니까 살림합니다. 참말은 뭐지? 우리 자기 추워서 안 되는데. 일용품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아주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레.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지구 살림템. 예스. 중국을 탐하다. 채널 차이나. Fifteen. 서울 북쪽에 위치한 한옥동네라는 뜻으로 조선 왕조 때부터 왕족, 양반, 관료들이 살았던 고급 가옥이 대부분이라 하여 양반촌 또는 양반동네라고 불렸던 북촌. 서울에서 가장 한국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현재까지 한국의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전통 한옥이 밀집된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자산을 많이 간직한 북촌은 지금까지 한옥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며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다 한옥이었죠. 근데 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여기 도시 이렇게 구획이 도로도 정비되고 하면서 이렇게 컸던 한옥들이 다 이렇게 구획화되면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촌에 있고요, 북촌에 있고 또 남산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남아있는 그 한옥 마을이죠. 북촌은 1930년대 중소규모의 한옥을 대량적으로 건설하면서 한옥 주거지를 형성했는데요. 보존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모습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현대적 생활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통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옛 가게들이 많은데요. 터줏대감처럼 동네를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가게들의 정취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못 가면은 한 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목욕탕에 못 가. 왜냐면 개미같이 앉아서 다닥다닥다닥 그냥 붙어서 그냥 목욕하고 그랬어요. 음식도 막 해먹고 사먹고 뭐 아줌마들끼리 맨날 그랬지. 싸워가서 먹고 또 자고 하여튼 동네 집같이 했어요. 정말로. 이처럼 사람들이 일상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따뜻한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목욕탕인데요. 50여 년간 주민들의 생활의 일부가 됐던 목욕탕이 세월의 흐름 속에 문을 닫았다가 안경 브랜드 전시장으로 또 민화 박물관으로 변하는 등 3번의 옷을 갈아입고 현재의 갤러리로 거듭났습니다. 갤러리로 조성하기 전에는 뭐 상업시설로 좀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가벽을 쳤던 거는 너무 여기가 다 깨져 있었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목욕탕으로 사용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리 뭐 상업시설이 와서 이렇게 공간을 운영을 했더라도 이미 다 이렇게 부서지고 깨진 상태라서 여기는 신축을 해야 될 정도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 또 이 공간에 이렇게 생명을 불러넣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한 시대의 생활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목욕탕을 주민들의 추억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역사가 담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무엇보다 갤러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곳곳에 남아있는 옛 흔적을 의도적으로 살려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과거 사랑방 역할을 했던 목욕탕의 의미가 재현되도록 온탕 자리에 작은 탁자를 놓아 좌식으로 앉아 이야기를 즐기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느끼고 찾아볼 수 있어 둘러보는 이들에게 재미를 더합니다. 이 공간은 그래도 굉장히 좀 오래됐던 공간이고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도 많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여기 목욕했던 곳이야 라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공간을 충분히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옛 것과 지금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시공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옛 것을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조화롭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하고 싶었고 이 목욕탕이 사실 굉장히 대중 목욕탕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남탕하고 여탕 사이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물도 퍼서 서로 날리고 그렇게 대중적인 목욕탕이었죠. 그 중앙고등학교에 이제 야구하고 축구 운동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학교에 샤워 시설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운동이 끝나면은 한 이제 저녁 시간 전이니까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활용한 좀 덜할 시간에 우리가 활용을 많이 했던 거죠.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씻었을 탕의 구조까지 그대로 품고 있는 갤러리는 보존된 옛 모습 속에 새로운 요소들을 넣어 창조된 보존을 재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남겨진 것과 새로운 것들을 공존시켜 공간의 쓰임을 이어갔는데요.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추억이 묻어있는 특별한 공간은 과거의 따스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기성세대는 물론 MZ세대까지 끌어모았습니다. 목욕탕에서 육체를 깨끗이 하게 한 공간이기도 하는데 사실 목욕탕에 와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소통하는 약간 사랑방 같은 그래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물은 없지만은 테이블로 해서 이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작품을 보고 좀 감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물을 뜨던 공간을 그냥 소통의 또 공간으로 좀 다시 재해석하고 싶어서 테이블을 좀 넣게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늘 높이 치솟은 굴뚝은 시대의 유물로서 그 자체로 가치가 빛나고요. 온수를 만들던 대형 보일러 또한 원형 그대로 보존해 뭔가 대단한 장치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곧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어 공간의 멋스러움을 느껴지게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듯 특별한 공간은 곧 흥미로운 콘텐츠가 되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지금은 잊혀진 그러나 익숙한 장소에 대한 기억까지 환기시켜 줍니다. 1층에서 저희가 커피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커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를 로스팅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팅 기계가 아니고 저게 옛날에 물 끓이던 그러니까 보일러, 물을 데피던 보일러였다 그러면 더 놀래죠. 그래서 뭐 공간은 원래 목욕탕이었지만은 이 공간은 소통,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공간으로 제가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작품을 하나 올려놓는 것도 그냥 하나의 설치 미술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 공간 자체가 미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가진 특색은 작품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데요.
그렇게 작품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공간 속에 녹아들어 독특한 감상을 자아내게 합니다. 작품을 즐기는 동시에 공간을 느끼고 경험하는 새로움을 안겨주는 거죠. 옛날에 그런 정서도 있고 또 좀 약간 옛날 그런 맛이 나갖고서는 저 옛날 항아리하고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 어떤 그림 작품에서 하는 얘기라든가 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저를 위해 만든 공간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너무 좋았었습니다. 어떤 작품을 보는데 그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과의 어우러짐 이것이 뭐 어떤 그림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과거라는 부분과 무엇을 느끼는 부분하고 어떤 이 콜라보가 아닐까. 이 공간성 자체가 이게 너무나 내추럴하고 이런 데서 전시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너무 걸맞은 부분이었죠. 예전의 모습대로 남아있는 2층 남탕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저기 과거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묻어있어 계단을 오르다 보면 마치 옛 시절로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마주한 공간에서 조금은 색다른 전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일본 그림자 회화의 거장 후지시로 세이지 작가가 추구하는 마음을 정화하는 소통의 세계가 공간 속에 펼쳐집니다. 후지시로 세이지 작가가 그 100년을 사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추구해 온 게 사랑, 평화 그리고 함께 사는 뭐 세상 공존 항상 추구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작품 하나 걸어놓고 우리 이런 공간에서 그래도 소통할 수 있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전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이 어떠했다라는 그런 역사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살려봤습니다. 더욱이 목욕탕을 컨셉으로 만든 작가의 작품은 공간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데요. 고단했던 심신의 피로를 풀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채웠듯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탐방하며 다채로운 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목욕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을 씻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그랬던 공간이었고 예술도 사실은 우리 마음적인 어떤 힐링이 되는 어떤 요소들이 중심부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목욕탕과 전시공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거와 현재를 엮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굉장히 특별한 어떤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그런 그 사유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남자들이 사용하던 온탕도 원형을 살려서 작품을 감상하는 상영관으로 변신시켰는데요. 흔치 않은 공간에 흔치 않은 컨셉으로 독특함이 물씬 풍기는 공간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와 오랜 시간 쌓인 추억의 조각 속에 새로운 기억을 채워 넣습니다. 사용 목적이 사라진 그런 공간, 그러니까 생명이 닿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그 1960년대부터의 그런 역할을 했던 공간이고 그 시절을, 그 시공간을 저희가 지금 향유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이 됐잖아요. 지금 이 골목은 저희가 추억 남은 건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앞에 빵집도 없어지고 다 전혀 지금 생산 것들만 있고 이 건물은 내부는 거의 옛날 그대로였었어요, 사실. 나름대로 이 건물이 이 기둥이랑 그런 거 전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목욕탕 했던 저
교도구도 아직 그냥 있고, 그러니까 이 학교 행사 때가 되면은 무조건 저희 또래 친구들은 여기 와서 둘러봅니다, 여기를.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서 역사와 세월을 품게 된 곳. 비록 사람들의 추억과 이야기거리가 있는 공간은 변했지만 어쩌면 그곳은 여전히 소소한 일상과 삶을 나누는 소통의 창구일지 모릅니다. 단지 옛것을 보존해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매력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곳을 찾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약간 이 목욕탕하고 그 작가의 작품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정화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목욕탕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의 그런 정화, 그리고 뭐 진짜 시공간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는 컨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작품도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온 북촌은 한옥에 깃든 전통미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소박하고 정겨움이 가득한 이곳에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한옥과 양옥이 절묘하게 이어진 중간집입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하고 궁금증을 일으킬 정도로 외관이 특이한 중간집은 양옥의 세련됨과 한옥의 단아한 멋을 동시에 나타내는데요. 유효 공간으로 남아있던 공공 한옥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열린 문화 공간으로 담아낸 곳입니다. 주민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예전에 정독도서관에 계시던 분이 당직실로 사용했던 곳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한옥으로 이용됐을 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또 입주자분이 선정되셔서 아마 사셨던 거로 아는데, 이제 그분은 화가셨다고 전 전해 들었어요. 그 이름만큼이나 보면 볼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중간집은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살리면서도 모던한 인테리어로 편의성을 더해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공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기존 한옥의 특성인 석가래와 문틀 등은 그대로 두어 한옥 특유의 선과 여백의 미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옆에 있는 한옥과의 연결성을 생각을 해서 지붕의 구조 안에서는 석가래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만났을 때는 그 리빙룸의 개념의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책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좀 티도 마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이제 아래층 공간이라고 조성을 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비밀 통로 같은 이곳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연결된 문인데요. 나무 계단을 오르면 왠지 새로운 세계로 안내할 것 같죠? 들어서는 순간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 여유롭게 쉬면서 마음을 충전하는데요. 인위적인 손길을 가능한 한 배제한 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중간집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이곳은 누구에게는 일상에 지친 마음의 치유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며
즐기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한옥과 양옥의 조화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것과 현대의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내는, 저희가 보통 한옥을 볼 때 한옥 창틀에서 바라보는 또 한옥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창문은 빨간 창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옛스러운 고풍스러운 한옥 규화를 볼 수 있는 건 색다른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묘한 조화 속에 존재감을 발산하는 중간집의 매력은 역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입니다. 그저 단순히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무심히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한국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고풍스러운 한옥의 진정한 멋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곳만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한옥이라는 좋은 공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 한옥의 쓰임새를 높이기 위해 작은 방 사이의 칸막이 벽을 허물어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했고요. 답답했던 천정도 함께 걷어내 석가래를 드러냄으로써 낮은 천정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가회가 아름다울 가짜, 기쁠 가짜에 모이는 회자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아름답고 기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성이 지리적 위치도 중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중간이라는 의미가 핵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 안에서 북촌 가회동 주민들이 좀 한자리에서 만나서 다양한 그들이 하고 싶었던 어떤 커뮤니티 만남,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영감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옥에서 만난다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한옥의 멋과 태를 간직한 채 예술을 품은 갤러리 공간인데요. 한옥의 독특한 정서와 미학을 유지하면서 보다 한국적인 예술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은 한옥이 주는 미묘한 감성에 따라 작품의 해석과 감흥의 깊이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한옥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시민들 모두에게 한옥이 어떤 곳이다, 한옥이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갤러리도 뭐냐면 아름다움, 한옥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한옥 지붕도 같이 감상하실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예술 작품, 특히 뭐 현대적인 작품이 또 이 전통 가옥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또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매일 다른 풍경을 안겨주는 공간에서 다양한 음악과 공연도 즐기는데요. 한옥과 자연, 예술이 유기적으로 맺어진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전통의 품격과 현재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한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인,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배움터가 되기도 하고, 전시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냥 힐링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향유하고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화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고 그거를 통해서 서로 만족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어린 시절, 추억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공간. 이제는 그들의 시간을 고스란히 품으며 창조적인 작품으로 새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억과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업 파랑이 아니다 보니까 작가들이 실험적으로 본인이 작업한 거를 이렇게 선보여도 괜찮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의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관람객들에게는 그래도 정말 가장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공간, 시간이나 구애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요. 한국의 최중심부에 600여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오래된 공간을 활용해 문화의 생명력을 키우며 지나간 옛것을 보존하여 현재를 이어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공간의 가치를 찾아가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금성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영산강이 흐르며 영산강의 축복인 너른 평야를 바탕으로 역사를 번성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천년 고도의 시작, 마한 문화의 중심지였던 나주. 예부터 이름난 인재가 많이 난 곳이라 기록되어 있던 곳. 수준 높은 문명을 만들어가며 전라도라는 고유 명사의 중심 지역이 되었죠. 시대마다 굵직한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갔던 나주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나주를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진짜 운명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이것은 저희하고 운명인가 네, 이럴 정도로 이제는 나주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주에서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주 사람 맞지요? 네.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나주에 정착하고 싶게 만들었던 매력. 손이 닿지 않는 날 것의 그대로였기에 오히려 더 빛났던 한옥들의 가치가 보였는데요. 숨어있는 보석의 원 모습 그대로, 오래 스며들어 있는 역사 그 자체로 빛나는 지금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일단 1939년도 나주 근대 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도 뒷자리만 따서 3917 마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정말 전라남도 나주 원도심, 나주 향교, 담장 건너에 폐가였던 고택 7채를 저희가 차례대로 복원을 해서 한옥 스테이를 비롯한 나주배를 활용한 로컬 F&B 카페, 그리고 로컬과 탄소 중립의 2차 산업의 체험, 그리고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4,000평의 리사이클링 정원으로 구성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방문하게 되면 이름처럼 1939년도의 나주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1939년의 시간이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고요. 우리는 1939년의 시간 속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위에 켜켜이 쌓여온 여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이 쉼의 공간이 되기까지 어느 하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공간들은 다행히 오히려 폐가였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정원들도 오랫동안 기네들 마음대로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날것의 자원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에 너무나도 급변화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보존돼야 되는 그런 저희 소중한 자산임은 확신을 했습니다. 오래된 곳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노력. 오히려 시간에 묻혀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끊어졌기에 더 진득하고 묵직한 한옥의 매력이 농도 짙게 깔리게 된 것인데요. 1939년의 시간을 2017년으로 다시 불러오면서 각 공간에 서려진 이야기도 함께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공간을 재탄생시키면서 중요했던 것은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가 공존하면서 나주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뭐 7채의 폐가가 다 저희한테는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 단 한 개를 뽑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 보이는 1939년도에 지어진 저 목서원, 이 고택입니다. 나주 정시의 그 고택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 우리가 오픈을 2017년에 했으니까 그 당시 1939년도에 그 나주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상골집 나중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시간 속에 파묻혀서 잊혀져 갔던 지역의 가치가 새롭게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이곳은 나주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옛 정취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전통을 바탕으로 포근하고 차분히 안아주는 쉼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과거를 바탕으로 나주의 미래를 연결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조용히 한 번씩 좀 와가지고 숙박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한옥의 매력이라고 하면 우아함과 고요함을 담고 있는 공간 위에 사람의 인생이 덧그려져 있다는 것인데요. 일상으로 이루어진 삶의 시간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건축학적으로도 그리고 공간에 스며든 역사까지도 그대로 보존해서 미래까지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중을 만들게 된 두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저쪽 언덕에 위치한 남파점이라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1896년도에 전라도 최초의 항일 의병장이었던 남파 정석준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자손들이 이제 이 터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재단으로 남파점이라는 공간을 리뉴얼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시선이라는 건물은 5칸의 민가형 한옥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저희가 행랑채하고 2군데를 원형 보존해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행랑채를 좀 넓게 사용처에 맞게끔 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물들하고 이 정원들이 나주의 구한말 이후부터 있었던 그 역사 동학 농민운동부터 근대사로 흘러나오는 현장이어서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오롯이 즐기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면 더 넓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공간 곳곳마다 옛 이야기가 서려 있기 때문인데요. 속절없이 흘렀던 시간에 떠밀려 잊혀져 있던 공간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다시 발견하면서
1939년에 나주의 시간이 완벽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원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발전이 된 것이죠. 이런 자원들이 이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이제 계속 살고 했었으면 생활하기 편하게 계속 고치거나 나무들도 다 자르고 고택들도 예전의 고택들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의 삶에 걸맞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되게 변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옛날의 옛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그거를 최고의 자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계속 숨어있는 보석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죠. 4,000평 곳곳을 아우르고 있는 정원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원래 존재하던 동산과 고목들이었는데요. 식물들을 정돈하고 가꾸어내면서 정원도 보존의 공간으로 이어갔습니다. 공간의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사계절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싶었기에 정원을 조성하는 시간들도 참으로 길고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공간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나무들을 막 옮겨다 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있던 나무들을 잘라내고 배에서 솎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나무를 자리를 옮겨서 배치를 바꾸고 해서 만든 리사이클링 정원이고, 저 언덕에 있는 저런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 정자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여기서 공사하고 남은 한옥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뭐든지 다 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건 다 저희 갖다 줍니다. 맞습니다. 본래 한옥의 아름다움은 자연과의 조화에서 시작되는데요. 정원에 심어진 식물들이 계절 따라 시간 따라 그 모습을 바꿔가는 것이 한옥과 어우러져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의 주택들과 함께 자라온 자연이기에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것인데요. 꽃 하나, 나무 하나 허투루 심어진 것이 아닌 이유, 이곳의 사계절이 방문자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원이 테마가 아니라 이곳은 이 고택과 지역의 이제 역사성, 이게 같이 이제 버무려진 정원, 문화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스토리를,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제 회화나무와 니트나무의 열리지 고목이라든가, 한 가지 나무에서 봄이 되면 5가지 색깔의 동백이 피는 오색 동백이라든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나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원의 포인트도 세련되게,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가을에 가장 빛나는 정원도 있는데요. 커다란 은행나무는 인근의 나주 향교와 어우러지며 가을의 대표적인 색깔, 노란 빛을 뿜어냅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나무와 꽃들. 사계절을 제일 먼저 마중하는데요.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수령이 적잖아요. 걔네들은 10월 말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령목들은 11월 10일 정도 돼야, 일반 수목원의 작은 나무들이나 가로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요. 여기 마중의 나무, 그 다음에 저 향교에 있는 나무들 대부분 다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시즌이 시작하는 되게 특이한 콘텐츠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지역 문화 자산과 자연 자원을 되살리고 그것을 뿌리 삼아 나주의 시간과 가치를 공간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게 나주다움으로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깝게는 나주의 가치를 아는 지역민부터 멀리는 나주에 방문한 관광객들까지 이 공간은 나주를 알고 지역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를 마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가고 있고 이것을 이제 현대인들의 그 여가 트렌드에 맞게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앵커 개념 또는 플랫폼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주는 이런 마중 상술집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런 뭐 팝업이나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좀 나주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진 것이 아니라 진득히 쉬어가며 더 깊게 익어가고 있었던 이 공간의 역사성. 이 공간이 세상과 다시 마주했을 때는 더 큰 가치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과 단절이 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찾고 이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나주다움은 더 의미 있게 다가왔죠. 2015년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목성원이라는 공간은 작년에 전라남도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방에는 모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상존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들의 이제 시각인데 민간에서 소유한 것들은 그 가치들을 돈벌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것만이 발전의 답이었다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고지신이라는 말도 있듯이 옛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얻어지는 가치 속에서 피어나는 지금과 내일이 진정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차별화되게 나주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택에서 나주의 모습들을 1939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나주의 것을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이것도 너무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게 지금은 이제 로컬이라는 이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죠. 그 당시에는 로컬이라는 이름이 뭐 있진 않았습니다. 나주 하면 유명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주 배가 떠오릅니다. 저 또한 그때는 나주 사람이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유명한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이 나주배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나주배 양갱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베이커리 파트나 이런 파트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서 나주배 모습하고 똑같은 백빵도 저희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뭐 드실 수 있는 로컬 자원을 통하는 음식도 한참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잊혀졌던 나주의 한옥 7채의 가치를 알아보고 바래졌던 시간을 다시 되살리는 노력. 이 모든 것이 삶의 터전이었던 옛 한옥 공간을 지금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쓸모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던 유휴 공간이거나 아니면 버려졌던 폐가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다시 그 기능을 갖고 살아난 걸 이제 찍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첫 번째가 대중성의 확보거든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예쁘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그 먹거리라든가 다 섞여야 되죠. 대중적으로 눈길을 끌 만큼 뭔가 그 강력한 컨텐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작품 활동도 하고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이 이어지고 그 삶은 사건이 되어 역사로 기록되었던 공간. 근데 문화유산 그 자체가 쉼이 되며 나주다움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천년고도 나주의 고즈넉한 역사와 분위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고, 또 그 역사를 바탕으로 나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심이 되겠죠. 미래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는 의식주의 주만 해결이 되잖아요. 일상 그 밖에 탈출은 다 우리가 힐링이고 관광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보존적 개발, 그런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잊혀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깊은 가치를 품을 수 있게 익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와 자연자원의 새로운 발견. 원석을 발견해내 그것을 재가공해 나가는 두 대표의 노력이 있었기에 아마도 나주다움을 더 가치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구강 소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지역에서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샘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을 때 지역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민간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키게끔 탑다운이 아니라 이렇게 바텀업으로 밑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저희의 궁극적인 생존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저희가 융복합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간 지역 활성화의 그 모델, 신화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한번 자리 잡아 보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의 숫자만큼이나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한동안은 시간의 저편에서 쓸모를 잃은 채 폐가로 불렸던 곳.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무성히 자란 풀과 나무 사이 보석을 찾듯 나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찾아내 지극히 나주다운 그대로를 보여주는 공간. 근대 문화유산이 쉼이 되는 모습. 1939년의 시간 속에서 되살아난 공간의 재탄생입니다.